예,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제로투텐입니다. 네, 오늘은 노원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노도강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노도강이라고 이제 동북권의 북쪽에 있는 구역들을 노도강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거기서 오늘은 그쪽에서는 가장 좋은 노원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노원구는 마들, 노원, 상계, 중계, 하계, 월계, 공릉 등 다양한 생활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 꽤나 정리 연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통망부터 살펴볼게요. 노원구는 동북권 제일 끝쪽에 세로로 쭉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1, 4, 6, 7 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넓죠. 향후에는 이제 동북선, GTX-C 창동역 등의 직간접적인 교통 호재로 교통망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개통한 4호선 진접선으로 해서 이제 연결될 8호선, 9호선 등등 이게 추가적으로 연동이 된다면은 강남으로서의 접근성도 이제 좀 환승을 해서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현재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한다면은 뭐 교통 정체로 쉽진 않겠지만 뭐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등이 진행된다면은 도로교통도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교통망을 살펴봤고 본격적으로 노원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제 그 램군이죠, 푸릉 램군 TV에서 노도강 관련된 영상들을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서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노원구 거 영상인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도시연구소에서도 노원구의 영상을 이제 올려놨었는데 보시면은 영상에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원구의 생활권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아까 위에서 노원구의 생활권은 마들, 노원, 상계, 중계, 하계, 공릉, 월계 이렇게 7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마들, 노원, 상계는 너무나 큰 상계 지역 생활권을 나누어서 본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정리해서 따져보면 노원구는 크게 봤을 때 상계, 중계, 하계, 공릉, 월계 이렇게 5가지의 생활권으로 나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계 생활권의 하나인 마들 생활권을 살펴보면 여러 생활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노원 생활권보다는 상권이나 인프라가 좀 약하지만 뭐 수락산역 일대를 활성화하기도 하고 뭐 이런 뭐 관문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주거 환경 개선, 인프라 확충 등이 계획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들 지역 발전 구성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생활권은 위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노원 지역 생활권입니다. 마들 지역 생활권과 함께 상계 생활권에 포함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백화점을 비롯한 상권 등의 여러 인프라와 4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 노원역이 있어서 노원구를 대표하는 곳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이것은 착동 차량기지 이전과 도봉 면허시험장 부지 개발 등이 연계되어서 다양한 인프라와 일자리가 생길 곳이기도 한데요. 창동 차량기지 관련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뭐 서울대 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 일자리 단지를 만들겠다는 오승록 후보가 노원구청장 으로 당선이 되면서 그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대 병원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단지는 도봉 면허시험장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도변 면허시험장 이제 이전 협약을 진행했었던 의정부시와 잘 협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새롭게 취임한 의정부 시장 당선 이후에 뭐 협약 파기를 언급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당이 다 다르신 것 같은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기태한 내용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생활권은 상계 생활권입니다. 상계 지역 생활권을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에서 언급한 마들 노원 상계 생활권으로 나뉘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상계 생활권은 인프라가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는 없어서 상계 생활권에서 순위는 노원이 1위고 그 다음에 마들 상계 지역 생활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상계 생활권은 상계 뉴타운을 품고 있어서 높은 미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계 뉴타운 관련 영상은 투미TV에서 김재규 소장님이랑 화숑님이 만들어준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간단하게만 좀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상계 뉴타운은 1, 2, 3, 4, 5, 6 이렇게 6구역으로도 나뉘게 됩니다. 당고개역 주변으로 해서 1구역은 이제 2021년 10월달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 1,400가구 정도가 들어오고요. 2구역은
2021년 1월 달에 시공사 선정이 됐고, 200가구 정도가 됐네요. 시공사는 대우랑 동부라고 합니다. 3구역은 21년 3월 달에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가 됐고, 4구역은 20년 1월 달에 상계역 센트럴 프루지오가 입주했습니다. 5구역은 조합 설립인가 꽤나 전에 났는데, 뭐 상업시설이 많아서 속도가 많이 좀 느리다고 해요. 요즘 재건축, 재개발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가나 이쪽에 있는 상가들이 많이 있는 곳은 그런 이해관계가 좀 엮여 있고, 그게 참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합니다. 그거는 또 다른 게 있어서 그것도 좀 제가 좀 정리가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6구역은 2023년 6월 달에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입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상계뉴타운 자체가 이제 당국의 역세권이 생기는 곳이라서 당국의역도 상계뉴타운의 정비에 따라서 상권 등의 인프라가 더욱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에 기타 내용이랑 상계 지역 발전 구상도는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 다음으로 살펴볼 생활권은 강북의 대치동이라고 불리는 중계동 학원가를 품은 중계생활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사거리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학원가를 빼면 교통을 비롯해서 큰 특징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추후에 동북선이 생기면은 부족했던 교통망을 보완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언급했었던 중계동은 학원가가 특화된 곳이라서 학원가가 밀집한 은행사거리를 교육 특화로 키운다는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중계 지역 발전 구성도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생활권은 하계지역 생활권입니다. 상계동, 중계동에 비해서 이렇다 할 장점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지리적으로만 봤을 때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가까운 곳이기도 하죠. 상계, 중계, 하계 중에서는요. 기타의 내용 좀 챙겨보시고 하계 지역 발전 구성도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생활권은 현재 노원구에서 가장 입지가 안 좋다고 평가할 수 있는 월계 지역 생활권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봐야죠. 추후 광운대역 차량기지 이도를 통해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진행하고 3,000세대가 넘는 미룡 미섬 3호 3채이죠. 재건축만 잘만 추진이 된다면 입지 가치가 확 올라올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정리된 영상이 있으니까 이건 제 포스팅 들어가서 한번 그 링크를 클릭을 해보시고요. 영상이 거의 정리된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살펴볼 생활권은 공릉지역 생활권입니다. 노원구에서는 가장 남쪽에 있는 생활권이죠. 주거지보다는 상계주택의 비율이 높고 대학가랑 태릉실시 등의 특징이 있는 곳인데요. 기타 내용들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끝으로 노원구의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평형 기준으로 1위가 동진신안 47평이 18억, 라이프 청구 신동아가 41평이 15억 9천, 대림벽산 50평이 15억 4천, 84 타입 기준으로는 청구 3차 31평이 14억 2천, 건영 3자 31평이 13억 9천 8백,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 33평이 13억 5천, 5 타입 기준으로는 포레나 노원 24평이 10억 5천, 노원 센트럴 프루지오 23평이 10억 1,500,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 25평이 10억 1,0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상계지역 생활권에 있는 포레나 노원 센트럴 프루지오 등이 대장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 결례가 없는 것인지 좀 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노도강의 노원구를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노봉구랑 강북구를 알아볼 건데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거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